아주 오랜만이네요. 오늘은 그냥 편하게 얘기하려고 천천히 할 테니까 답답하면 1.5배속으로 들으세요. 작년에 채널을 열고 이때 10년, 여기 보면은 요거죠. 10년 기다린 주식 투자. 그래서 3월 20 며칠 날 처음 동영상을 올렸는데 이제 3월 19일 저점 예측 적중이라고 한 것은 제가 이 채널에서 얘기한 건 아니고 제 지인들, 친지들에게 매수를 해라 라고 사인을 줬어요. 그 날짜가 저점 3월 19일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기가 막히게 맞췄으니까 자랑 삼아서 이제 쓴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단기 고점도 잘 잡아서 팔았어요. 나는 조정을 주고 다시 간다고 봤기 때문에 일단 팔게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계속 상승해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금 본격적인 포지션을 구축하라는 거를 이제 시키질 못했죠. 뭐 위험한데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확실한 자리를 기다리다가 확실한 자리가 안 오더라고요. 계속 하는 사이에 이제 계속 올랐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마지막 동영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장중에 단타 장난 삼아서 뭐 조금씩 한 건데 의미 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지금 여기서 이게 작년 5월이었는데 작년 5월에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한 게 무위험 차익거래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한 방향성 매매를 한다는 건 좀 위험하다고 본 거죠. 리스크가 있다. 왜냐면 이제 빠져도 많이 빠질 자리고 올라도 아직도 한참 더 오를 자리였기 때문에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한 방향을 선택할 수 없어서, 그러면 무위험 거래를 한번 해볼래? 라고 이제 로직은 내가 갖고 있으니까 한번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잠깐 보면은 제가 그때 올렸던 영상을, 채널에 올렸던 영상을 잠깐 틀어줄게요. 뭐라고 떠들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금융위기가 발생했죠. 급락했고, 어떻게 보면 돌발 변수에서는 급락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급등이 나왔고, 문제 그 다음이에요. 이 다음에 5년 6년 동안을 우리나라 종합지수가 횡보를 해요. 상당히 긴 시간이죠. 그러면 여기서 상승을 했을 때 원래 이 횡보한 기간만큼의 상승이 나와야 돼요. 물론 많이 상승하긴 했는데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올라갈 자리가 남겨진 상태에서 급락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시나리오를 자꾸 짜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뭐 위로 간다면 이걸 다 뚫고, 가능성이 적다고 저는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뚫고 간다면 여기서 못 갔던 자리까지 가야 된다. 그럼 거기는 어디냐? 대략 잡아도 한 3200까지는 가야죠. 3200까지는 가야 된다. 그리고 또 다른 시나리오로 뭐 여기서 박스권 등락하다가 다시 한번 급락한다. 그러면 적어도 전저점, 재수 없으면 더 밑으로. 그러니까 전저점이면 한 1400 근처까지 빠지든지, 그걸 더 깬다면은 1200, 1000 근처, 1000까지는 안 깨지리라고 보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세상 일은. 시나리오를 그래서 써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위치는 상당히 까다로운데 뭐는 확실하다? 어떤 시나리오를 써도 크게 오를 자리와 크게 내릴 자리가 있어요. 제가 지금 무위험 거래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자리는 방향을 예측하기는 너무 어려운데 변동성은 크겠구나라는 걸 예측하기는 쉬워요. 그래서 변동성이 큰 이 시점에 한쪽 방향으로 베팅하는 건 너무 위험하고, 위를 봐도 위험하고 아래를 봐도 위험한데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우면 무위험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자때 사냥 목표는, 자, 요렇게 이제 살펴보면요, 이때 한 얘기가 틀리지 않았죠. 지금 종합지수 보면은 3200 넘었다가 왔죠. 그게 여기 최고가가 3266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죠? 요 시점에서 제가 얘기한 거니까 이렇게 올라올지 내려갈지 누가 알겠어요. 근데 적어도 크게 움직인다라는 판단을 했고, 위로 간다면 3200은 넘을 거다라고 제가 예측을 했어요. 맞았잖아요. 그죠? 잘 맞춘 거예요.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내가 맨날 겸손하게 얘기하니까 뭐 아무나 하는 줄 아는데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또 자화자찬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제가 이제 그때 제안했던 대로 무위험 전략을 세웠다면은 그 당시 제가 뭐 31년 동안에 뭐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 안에 30에서 50% 수익은 난다 이렇게 예측했어요. 물론 뭐 그 예측이 틀릴 수도 있지만 1년 내에 잠깐만요. 1년 짧으면 6개월 네 적어도 30% 많으면 50%뭐 이 정도 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작년 5월 이제 제가 이 영상 올린 게 5월 8일이어서 그 다음 주에 들어갔다고 가정했어요. 그 다음 주에 무위험 거래 진입했다. 그러면 이제 5월 11일이에요, 그게. 그때부터 여기 고점 찍은 날짜가 1월 15일인데 어쨌든 이 근처에 제 전략대로 이제 했을 때 그때 수익률이 투자금의 수익만 67점 몇 %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게 아니 뭐 그 당시에 뭐 대세 상승을 했는데 적은 수익률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주식을 너무 모르시는 거고 그때 베팅할 때는 리스크를 안고 베팅했잖아요, 그죠? 그게 올라갈 수도 있었지. 지금처럼 결과적으로는 올라왔지만 내려갈 수도 있는 리스크를 가지고 한 건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무위험, 기껏해야 1, 2% 손실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전제하에 얻은 수익이기 때문에 이거는 작은 게 아니에요. 100억을 들어갈 수도 있어요. 100억을 들어갔으면 얼마입니까? 수익이 67억이죠? 장난 아닌 거예요 이게. 왜냐면 리스크가 없었기 때문에. 리스크가 거의 제로에 가까웠기 때문에요.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부분을 예견을 하고 그때 제안을 했던 건데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한 사람은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그냥 뭐 대충 러프하게 손익 계산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 67.97, 한 68% 수익이 났고, 뭐 이거는 제가 갑자기 보여드리게 됐는데 어쨌든 요 동영상 찍을 때 이 부분이라는 걸 제가 메모를 해놓은 건데, 어쨌든 뭐 이론적으로 실제로 한 건 아니니까 이론적이죠. 이론적이지만 이렇게 됐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 올린 동영상인데요. 그때 제가 이제 이거 9월 9일이네요. 그죠? 올린 게 9월 9일인데 8월 말에 그 친구들한테 좀 매도 의견을 냈어요. 왜냐면 자리가 급락할 수 있는 자리가 왔기 때문에 좀 조심해라.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했는데 친구한테도 전화가 와요. 며칠 있다가 야, 너 때문에 주식 팔았는데 올라가잖아 하면서 이제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이가 없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쭉 해준 건데 어쨌든 이때 한 말도 다 똑같아요. 전 초질간 위험하다 매도세가 크게 나올 수도 있는 자리다라고 예상은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때도 내가 뭐 아래쪽을 봐라 인버스 사라 이런 말 안 했어요. 여전히 아직도 전략이 유효하니 무위험 매매를 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때가 대략 한 15% 수익이 나오고 있는 그 계산상으로 15%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아까 69%였나요? 68%였나요? 수익이? 이거 빼더라도 이때 제가 얘기한 이때 9월 9일날 들어가도 무위험 거래 방식을 따랐으면 50% 이상 수익 나는 거예요. 무위험으로. 중요한 건 무위험이에요. 근데 뭐 저한테 욕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이때도 저는 바른 말을 한 건데. 그래서 뭐 좀 약간 언짢기도 하고 뭐 좀 설명도 해야 될 것 같고 해가지고 제가 이 동영상을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동영상도 제가 지금 잠깐 틀어드릴게요. 내가 구라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때 올린 동영상 내용이에요. 5월 8일날 마지막 동영상 올렸죠. 그리고 지금까지 9월 8일이니까 한 4개월 동영상 안 올렸죠. 그동안에 공식적으로 말한 멘트는 없어요. 없는데 이때 마지막 그 영상 올릴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무위험 거래를 해보자라고 했죠. 리스크가 제로에 가까운 무위험 거래를 해보자. 왜? 올라가면 3,200이고 내려가면 전저점 내지는 그걸 깰 수도 있다. 그러면 변동성이 크니까 변동성이 크다는 전제하에 수익률을 30에서 50% 얻을 1년 내로 대략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 어떻냐라고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아무도 호응을 안 했어요. 사실은 아무도 호응을 안 했고, 이거는 자금이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이 수익률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100만 원 갖고 30만 원 번다고 만족하겠어요? 이제 이거는, 근데 이거를 유지하려면 리밸런싱도 해야 되고 매일매일 장을 들여다보면서 되게 많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에 몇십만 원 벌 거,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벌 거면 다른 일에서 버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일단 뭐 특별한 매매를 하지 못했어요. 자금이 없어서. 누가 이제 우리 친구 중에 절친한 친구 중에 돈 있는 친구들이 좀 있으니까 뭐 한 10억 정도 투자하면 뭐 그거 30%는 괜찮잖아요. 그죠? 3억이면 서로 좀 나눠 가져도 넉넉하다 이렇게 보고 제안을 했던 건데 뭐 관심이 없나 봐요. 자기가 뭐 잘나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냥 그때 제가 5월 초에 이 정도에 제안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지금까지 대략 제가 계산해보니까 제 방식대로 계산해보면 한 15% 수익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30% 수익 날 수 있다라는 게 거짓말 아니었잖아요. 그죠? 지나고 보니까. 물론 이 시점에서는 못 믿었겠지만,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한 것은 로직이 있다. 그러면 그 로직을 들어보고 정말 리스크가 없는 거라고 생각되면 투자하면 되는 거고, 리스크가 있네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건데 들으려고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못 믿는 거 어쩔 수 없다 이러고 넘어간 건데, 근데 이건 여전히 유효해요. 지금도. 왜냐면 이 자리 넘어갔다 왔지만 조금 확대해서 보면요, 여기 보듯이 그 전에 이제 급락이 있기 전까지는 이 채널 따라갔잖아요. 그죠? 따라갔는데 급락이 왔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면 저는 어떻게 봤기 때문에, 여기까지 못 올라간다고 봤기 때문에 이 채널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급락 후에 급등이 나오면서 어떤 지지선을 쭉 따라서 끊임없는 반등이 이루어졌어요. 여기에 이제 채널로 들어왔죠, 다시. 이건 좀 유의미해요. 왜냐면 다시 이 채널로 복귀할 수 있으니까. 근데 복귀를 못하고 빠졌죠. 빠지고, 그러면 이제 진짜 조정이 오나 했더니 다시 받쳤어요. 그럼 이 장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 추세선을 벗어나서, 뭐 여기 한 번 더 테스트 하겠지만, 여기를 무너뜨리면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게 무효가 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유효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려했던 대로 안 내려오면 어떡할래? 여기서 반등할 수도 있죠. 채널 들어가고 채널 뚫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얘기한 3200 가겠죠. 근데 여기서 무너졌어도 여기서 또 반등해서 일로 갈 수 있고 기다란 박스권에 갈 수도 있어요. 그건 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예요. 근데 그거를 오늘 뭐 이렇게 지나간 동영상을 한번 보면서 체크하는 이유는 1년이 지나는 동안에 제가 이제 한참 동안 채널 관리도 안 하고 내버려뒀는데, 이거 동영상 뭐 나름대로 찍고 올리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뭐 저한테 그게, 저는 이제 약간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뭐 누구에게 특별한 도움이 되는 것, 결과적으로 뭐 도움이 되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소홀하게 됐는데, 이제 1년 지나서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한번 어땠나 보기도 하는 거고, 내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어떤 과정이 있었나 보는 거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무위험 거래를 해보자라고 하는 시점은 상당히 시의적절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뭐 그때 엄청나게 상승했으니까 종목별로는 2배, 3배 간 종목도 있고,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그때 일시적으로 돈을 벌었어도 계속 수익을 누적한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제 다른 동영상에도 얘기를 했지만, 행운으로 얻은 돈은 이 주식판에서 반드시 뺏기게 돼 있어요. 근데 본인이 행운으로 얻은 게 아니라 사실은 행운으로 수익이 난 건데 그걸 모르고 자기가 어떤 특별한 뭐를 가지고 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결국은 다 뺏기죠,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얘기한 적도 있고,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무위험으로 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무위험 거래에서 버는 돈이란 건 뭐 0. 몇 프로, 1%, 2%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30% 50%를 벌 수 있겠어요? 개인이 뭐 슈퍼컴퓨터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로직은 제가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로직이었고, 근데 한 명도 저한테 묻질 않았어요. 물론 이제 투자한다는 걸 전제하에 제가 얘기해 줬겠지만, 자, 하여튼 뭐 그렇게 지나간 일이니까 한번 돌아보는 정도 의미를 두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가 최근에 뭐 난리 났잖아요. 코인, 그죠? 난리 났는데 저는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그리고 좀 저건 무조건 사기다라고 단정도 지었고 편견도 있었어요, 사실. 그랬는데 이제 얼마 전에 무슨 계기가 있어가지고 좀 들여다봤더니 제가 큰 실수를 했더라고요. 이 코인 쪽을 연구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은 거는 저의 큰 실수더라고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단순히 이제 뭐 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내면의 가치를 제가 너무 알지도 못하면서 폄하했던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태도가 잘못됐다는 반성이 좀 되네요.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우리가 코인 투자를 한번 해보자, 이 제의를 한번 하려 그래요. 어차피 뭐 작년에 10년 기다린 기회는 우리가 놓쳤는데 저는 이 가상자산 쪽이 향후 뭐 10년, 20년 또는 뭐 30년, 40년 후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산업이 될 수 있다고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새로운 제안을 앞으로의 10년 후를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개념으로 한번 내용을 올릴까 해요. 그래서 그 예고할 겸 해서 이제 오늘 채널에 동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건강 조심들 하시고요. 다음에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